밤의 철학자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볼까요? 인생의 황혼기, 노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을 생각하면 쇠퇴와 상실, 그리고 무기력함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젊음의 활력이 사라지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며 사회적 역할 또한 축소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저서 노년에 관하여를 통해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완성이고 축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키케로가 전하는 노년의 지혜와 행복의 핵심 메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노년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어떻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명쾌하게 반박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대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긍정적으로 맞이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함께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큰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노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삶의 한 단계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키케로가 노년에 관하여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노년은 불행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고 축복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행복한 노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년이 젊은 시절의 열정과 활력이 육체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시기일지라도 그만큼 정신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하고 귀한 시기라고 역설했습니다. 단순한 젊음의 상실이나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보다 성숙하고 심오한 형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관점에서 키케로는 당시 로마 사회와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노년에 대한 일반적인 4가지 오해를 지적하며 각 오해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고 현명한 반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노년은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큰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이러한 피상적인 생각에 단호히 반대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큰일은 단순히 강한 체력이나 빠른 민첩성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파합니다. 오히려 깊은 사려, 기품,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영향력,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꿰뚫어보는 정확한 판단력이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지적인 덕목들이 평생에 걸친 경험과 학습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축적되므로 활동의 방식과 그 깊이가 젊은 시절과는 달라질 뿐이지 결코 무능해지거나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더욱 심오하고 전략적인 차원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동은 때때로 중대한 실수를 유발하지만 노년기의 신중함과 숙고는 오히려 더욱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키케로는 현명한 노인은 젊은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고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찾도록 돕고 이끌어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조언과 권위를 통해 국가의 안녕을 수호하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 또한 노년의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역설했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넘어선 정신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활동들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은 활동을 멈추거나 은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며 자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시기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은 단순한 은퇴가 아닌
지혜로운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년은 몸을 허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기력이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이러한 기력 저하가 노년 그 자체의 불가피한 문제라기보다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간 삶의 여정은 마치 자연의 사계절처럼 정해져 있으며 각 시기에는 그에 적합한 고유한 특징과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년기의 천진난만한 연약함, 청년기의 뜨거운 격렬함, 중년기의 노련하고 견실한 장중함, 그리고 노년기의 깊고 원숙한 지혜는 모두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귀중한 결실인 것입니다. 어느 한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훈련과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노년에도 충분히 강한 정신력과 어느 정도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몸이 허약해질 수는 있지만 이는 평소의 꾸준한 노력과 좋은 성품,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관리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태도입니다. 몸의 약화는 때때로 지나치고 파괴적인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렬한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 더욱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가치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귀중한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따라서 노년의 몸은 단순히 약해지는 대상이 아니라 더욱 지혜롭게 관리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할 동반자이며 내면의 성숙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노년은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 누리던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더 이상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이러한 시각이 매우 피상적이며 쾌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오히려 쾌락이 줄어들면서 그 쾌락을 좇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번민과 고통,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중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마지막을 평화롭고 초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깊은 지혜와 내적인 평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키케로는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육체적 쾌락에서 벗어나 더욱 고차원적인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역시 노년에 이르러 정욕과 성욕과 같은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큰 평화와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며 세월이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약점, 즉 쾌락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이성의 영역을 지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제력이 설 자리가 없으며 오직 감각적인 쾌락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미덕과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년에는 순간적이고 사라져버리는 육체적인 쾌락 대신 더욱 깊고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정신적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진솔하고 깊은 대화, 아름다운 자연과의 고요한 교감, 흥미로운 책을 통한 지적 탐구,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얻는 미적 감동, 그리고 봉사를 통해 얻는 뿌듯함 등은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차원의 고귀한 즐거움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쾌락은 육체적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노년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쾌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노년은 죽음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년은 인간 생애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죽음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노년과 죽음을 너무나도 가깝게만 연결지으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일반적인 경향을 경계합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히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여행의 시작으로 보고 두려움이나 회피 대신 평화롭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죽음은 결국 모든 생명체가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연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하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관점입니다. 그는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며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자연의 큰 순환의 일부임을 역설합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삶을 마치 긴 항해를 마친 항해자가 드디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 고단했던 항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평온하게 닻을 내릴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라 영혼을 새로운 세계나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망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남은 삶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며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고 떳떳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시기이기에 오히려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덕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음의 육체적인 힘이나 순간적인 쾌락을 맹목적으로 좇는 대신 절제와 지혜, 정의와 용기 같은 내면의 덕목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경험과 함께 더욱 견고해지고 빛을 발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또한 키케로는 노년이 젊은이가 아직 희망하고 갈망하는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고 경험한 시기이므로 젊은 시절의 성취와 소중한 기억들을 회상하며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지혜를 현재와 미래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는 노년이 단순히 신체적인 쇠퇴와 사회적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혜와 덕을 완성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달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시기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노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을 벗어던지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태도로 이 중요한 시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비결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노년이 후회 없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키케로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하고 주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년을 맞이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장을 비극으로 만들 수도 혹은 삶의 정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그 시작을 축복합시다.